는 다 파생 포지션에서 다 배팅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출발 같아요. 배팅으로 다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바이오는 출발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어느 시점인지는 신호탄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스퀘어가 갑자기 한 15% 이상 간다든가. 옛날엔 신호탄은 이제 3년 전에 신호탄은 상한가로 보여줬어요. 셀트리온스퀘어가 제가 이거 뭐 다 예전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 유튜브 채널 보시면요, 지금 유튜브 채널 말고 옛날에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도 살아 있잖아요. 자, 일단은 그거를 잠시 보여드리면 그게 나와줘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게 바이오 쪽에서. 자, 화면 한번 보세요. 화면 보실 수 있는 분들. 화면 보실 수 있는 분들 화면 한번 같이 봐주시고요. 제 옛날 구 유튜브 채널에서 보시면, 옛날 유튜브 채널 보시면은 동영상 쭉 목록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하락을 계속 하다가 그 코로나로 하락하다가 여기 있네요. 잠깐만, 오늘이 그날 그거 다 아시죠? 이 정도로 어떤 신호탄이 나와줘야 돼요. 자, 요날 요거 있잖아요. 오늘이 그날이라고 가운데 크게 써져 있던 거 있죠? 셀트리온스퀘어가 상한가 간 날이에요. 제가 이 셀트리온스퀘어 상한가 의미를 여기서 분석을 다 해드렸었잖아요. 당시에 이제 시장 계속 올라가는 거, 어게인 2009 양적 완화 사실상 다가온다, 이거 다 이후에 다 돈 풀렸던 거, 그 당시 1년 올라왔던 시장 여기서 다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때 이제 오늘이 그날이라고 제가 크게 제목을 남긴 요 날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한가 쳤던 날. 하여튼 뭔가 딱 시그널이 나와줘야 됩니다. 셀트리온이 헬스케어가 상한가 간다는 말이 아니, 그때랑 비교가 다르니까 지금은. 근데 적어도 어떤 시그널, 예를 들어 10% 이상 정도 올라가는 날이거나 어떤 시그널들이 나올 거예요. 잘못된 종착역, 반대로 가는 동학개미 운동, 덕분에 시장 갑니다. 이거 다 곧버스 산 사람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였잖아요. 만원 버스, 인버스 다시 출발, 뭐 하여튼 이거 예전 것들을 복습하시는 것도 좋아요. 당시에 하락 관점으로 보던 사람들하고 열심히 싸우면서 곧버스는 영원히 빠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한 8개월 올라갔어요, 시장이. 그 뒤로 그 올라가는 것도 많이 올라갔죠. 하여튼 아까 이걸 보여드리려고. 바닥권 천냥봉으로 보입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한가 정도 급은 아니지만 어떤 시그널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시그널들이. 바이오 쪽은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코스닥, 결국 코스닥이 가려면은 제약바이오에서 시그널들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예단할 수는 없어요. 시그널 나오면 천냥봉이요. 그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솔직히 코스피 쪽이라서 저는 코스닥 쪽에 있는 바이오 대형주들이 움직여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 분봉 다시 올리고. 그게 지금 어디서 나타날까 아직은 뚜렷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약바이오 지수도 제약바이오 지수도 보시면, 일단 코스닥 제약주 오늘 양봉이지만 이게 어떻게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수 자체가 이게 대체 뭐 돌파를 했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죠. 61선에서 그냥 밋밋하게 있는 거지 어떤 시그널도 아직은 잡히지 않았어요. 아직은 좀 일러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거 없이는 코스닥이 못 가는 걸? 코스닥 영원히 안 가게 되는 걸요? 그럴 순 없잖아요. 결국에는 바이오 제약 지수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그널이 나오면 당연히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오늘 이거 시그널 같다. 저번처럼 3년 전처럼 말씀을 드리겠죠, 당연히. 근데 아직은 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시그널이라고 합니까? 지수 자체를. 종목들도 그렇게 뚜렷하지도 않은데. KLX 바이오 지수도 오늘 그냥 양봉으로 회복되는 그냥 그날이지 어떻게 이걸 뚜렷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삼각 수렴권도 돌파한 것도 아니고, 그쵸?
아직은 어떤 것도 추정할 수는 없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의 대한민국 시장의 미래는 없기 때문이에요. 시총으로 코스피에서 반도체가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아직 시그널 반도체도 아직이에요.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바이오가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시그널이 잡히면은 당연히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정해원방부터 말씀을 드리겠죠 당연히.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 KRS 반도체 저점 찍고 지금 돌리는데 아직까지 뭐 돌파라고 보기도 어렵고 반도체 쪽에서 뭔가 확실한 시그널 아직도 안 났어요. 요거라도 추세라도 돌파하면은 확률이 높아지겠죠. 얘라도 좀 돌파를 양봉으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지금까지 만들어낸 이 바이오의 하락 추세를 상방으로 돌파하는 어떤 시그널이 잡히던가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가 그런 65,000원 이상 한 방에 어느 날 갑자기 양봉 치고 올라가는 그런 날이 나온다든가 근데 뭔가 변화가 필요해. 얘는 코스피에서. 근데 지금 어떻게 예단합니까? 다만 다른 종목군들부터 차곡차곡 만들면서 시장을 분위기를 지금 조정장이 어느 정도 박스라인에서 횡보를 하면서 만들어진 다음에 본격적으로 완급 조절이 끝나서 상승으로 만들어지는 3월물 상승 베팅이잖아요. 3월물 상승 베팅을 향해서 이런 지수들도 같이 돌파가 나와주면 그 순간부터는 적극적인 베팅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 보수적인 베팅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어차피 미래에 올라갈 것을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하는 구간이지만 결국에는 시그널들이 잡히고 나면은 개인들은 이미 다 나가 떨어져 있는 시점이 될 거라는 거죠. 과거처럼 개인들은 그 구간을 이겨내지 못해요. 처음에 올라오면은 올라온다고 다 좋아해서 나갑니다. 본격적인 상승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이런 과거에 이렇게 이제 돌파봉이 나오는 이런 봉에 다 나간다라는 거예요. 반도체 여기 돌파봉 딱 보면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도체가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있다가 돌파봉 시그널 딱 하루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고 나서 이만큼 올라가죠. 지금도 그런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이건 반도체 지수에서 자 이런 구간들 이거는 그때 이제 시장 많이 상승했을 때 중간에 쉬던 그 8월, 9월, 10월 라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가기 위한 도약하는 이런 지점이었고 이거보다 더 이전으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비빌대던 때도 있었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비빌대던 때도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시그널들이 잡히기 전까지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때까지는 계속 시장이 계속 상승으로 가는 구조는 안 될 테니까 유동성 장세도 아니고 아니면 아예 이렇게 코로나 때처럼 뭐 망가졌다가 뭐 변화를 V턴으로 주던가 뭐 특별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약 쪽에서 반도체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시그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방향성 자체야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면 그걸 보자라는 거예요.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굵직한 대형주들 뭐 볼 수 있는 거고 바이오 쪽에서는 뭐 셀트론 헬스케어나 뭐 이런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지난번처럼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은 1번씩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나올 겁니다. 나올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올 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할 필요는 없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상승 분위기를 준비하는데 그게 언제 나오냐? 나오면 판단해야죠.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그거를 바로 오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나올 거라고요. 안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의 미래는 없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시장 계속 하락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시장은 98년도 IF 때 이후로 그때 말고 이후로는 계속 우상향을 하던 시장인걸요? 길어봐야 하락장 보이는 때는 딱 1년 정도 연봉이 연속으로 하락 2년 연속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안 좋았던 서프라임 때도 연봉 1년짜리였습니다. 최악의 경우도 연봉 1년짜리예요. 이렇게 이때 IMF 때 빼고 이 이후로는 완전히 달라진 시장이니까 이건 우리나라가 솔직히 거의 다 죽는 것처럼 그때는 됐었잖아요. 그죠? 이때 제외하고 이 이후로 돈이 쌓이기 시작할 때 이후로 당연히 우리는 가는 시장인데 어떤 그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락은 잡혔겠죠. 하락은 잡혔다. 지난번 1월 3일에 말씀드렸잖아요. 1월 3일에 중국, 홍콩부터 해가지고 돌렸다. 그러면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다시. 근데 아직 멀었다라는 거죠. 아직은 갈 길이 훨씬 많은데 이제 지수 자체로 바이오 제약이
가는 게 기다려지고 있고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이 되는 두 섹터가 가야지 진짜 이렇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거 나와야지 본격적으로 내 계좌에 크게 바뀝니다. 계좌가. 지금은 지역적으로 종목들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개별 종목들 싸움이잖아요.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만 하는 단계지. 그러니까 예단하지 마시라는 거지만 또 시장 하락에 지금 겁낼 때는 아니에요. 겁내서 도망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조금만 기다리면 당연히 알아서 잡힐 테니까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잡힐 테니까 지금은 겁내서 대부분의 개인들이 은행으로 도망가고 딴 데로 도망가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다 왔는데 뭐하러 그거래요. 뭐 여기서 하는 거는 여기서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죠. 은행 금리가 아주 낮은 걸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죠. 당연히 반대. 계속 역으로 꼬이지 마시고 지금은 그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내가 가진 거를 이제 더 이상 겁내지 않고 더 쌓아 나갈 준비를 한다든가 그렇죠? 변화를 이제 시도를 할 준비를 해야겠죠. 하여튼 요 정도겠죠. 네. 지금 계신 분들 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외국인들 위클리 포지션이요. 아까 개인들은 이제 양방으로 말씀드렸고 오늘 만기 외국인들의 이제 위클리 포지션